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컴 투 감한씨입니다. 감히 한마디 씨부리자면 저의 첫 팟캐스트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저를 모르신다면 제 이름은 박창인 아니면 젬마라고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고 그냥 이 팟캐스트는 사실 그냥 제가 떠들고 싶어서 만들게 된 팟캐스트예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로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언니가 너 영국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실 그냥 제가 영국을 다녀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23년, 재작년이죠. 10월 19일에 영국으로 워홀을 떠났습니다. 사실 가게 된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배경 설명이 필요할 텐데 우선은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직업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네,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외국에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저도 궁금하고 약간 이런 궁금증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래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내가 언제 외국 가서 또 살아보냐. 왜냐면은 한국이 집이니까요. 외국에서 평생 사실 살 줄 알았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집이 되어 버렸으니까 언제 살아볼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타이틀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영국이라는 곳, 특히 런던이라는 곳이 저한테 처음으로 실패를 안겨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저랑 런던의 첫 번째 경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가 저 가족의 두 번째 여행이었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저 작은 아버지가 런던에 살고 계셔가지고 한번 놀러 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처음으로 아니지 두 번째로 외국 여행을 어린 나이에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당연히 런던이었고 거기서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럽을 여행하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언니 이렇게 넷이서 여행을 다녔는데 런던이라는 곳이 그냥 처음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 여기서 살아보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곳이 아마 런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런던이라는 곳이 그 나이, 그 어렸을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지만 어느 정도 친근감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을 가게 됐는데 우선 런던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예상해야 되는지 좀 알고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아예 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우선 첫 번째 예시로는 우선은 영국, 특히 런던은 정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 여, 얽히고 설켜서 사는 도시더라고요. 제가 가본 어느 곳에 비교하더라도 가장 멀티컬처럴한 도시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름이 두 개거든요. 창인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주신 박창인이라는 이름이랑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제 자신한테 줬던 젬마라는 이름 두 개가 있는데 가서 당연히 저는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만난 사람들한테 젬마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선은 내가
나는 젬마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국이래.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에서 받은 자신의 이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당연히 외국 가면은 외국 이름을 이렇게 어댑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젬마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이 쓰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에 주어진 이름 젬마를 버리고 창인 가끔은 짧게 창이라고 더 오래 살았거든요. 거기서는 영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럴 줄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놀라웠고 다른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진짜 안전하다 하는데 정말 너무 안전하다는 거를 영국 가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런던 특히나 외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나라마다 이유가 다르겠죠. 근데 런던은 특히나 막 밤에 나가고 그럴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지금 많이 발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핸드폰을 많이 훔쳐요.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런던에서 그냥 핸드폰을 하고 다니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만약 카페에서 밖에서 그냥 노트북을 하고 있다? 그럼 잠깐 눈 돌리면 노트북이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곳인데 제가 굉장히 순진무구하게 저한테 두 번의 인시던트가 두 번의 약간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자마자 한 2, 3주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어느 친구 거기서 만난 친구 갤러리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한 밤 9시 반쯤 버스역에서 버스 그 정류장에서 저랑 어떤 아줌마랑 둘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핸드폰 하고 있고 그 아줌마도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가 슉 오더니 제 핸드폰을 제 손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립이 완전 짱이라서 놓치지는 않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뒤에서 자전거로 제 뒤에서 와서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슝 지나가는데 핸드폰을 뺏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립으로 잡고 있어서 핸드폰을 안 뺏긴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애가 저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쉽다는 듯이.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그 같이 기다리는 아줌마랑 눈 마주치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별 도시 다 있네라고 그땐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일은 제가 이슬링턴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센트럴 런던이라고 하죠. 런던의 중심부에 굉장히 가깝고 센트럴 런던 에서 엄청 가까운 이슬링턴이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좋은 동네라고 해야 되나? 네, 막 안전상으로 나쁜 동네도 아니고 특히나 제가 있었던 데가 학교 바로 앞이라서 되게 보안도 철저하고 깔끔하고 뭐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 곳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밤 11시 반쯤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냐냐냐. 그리고 손에 핸드폰을 근데 그때 딱 들고 있었어요. 원래는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머니 안에나 아닌 가방 안에 넣어서 몸 안에 이렇게 잘 붙여서 다니는데 그날은 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트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Anyway, 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뭐 연락을 뭐 카톡을 했겠죠. 뭐 카톡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 숨겨져 있었는데 뭐 앞에 왜 뭐 나무가 있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이 딱 나오더니 핸드폰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손에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자전거 타지도 않아서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랑 똑같이 행인이에요. 핸드폰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난 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내놔 내가 안 빼주면은 이 길 앞에 있는 내 친구들이 네 핸드폰 달라고 할 거니까 그냥 지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그 사람이 나타난 데가 저희 집 걸어서 진짜 레알 앞에 15초만 가면 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에 살고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갑자기 그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슬프고 억울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나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진짜 온 지 한 2달 됐었나? 얼마 안 됐고 나 지금 돈 없고 나 이거 너한테 뺏기면 안 돼. 와, 이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엄청 당황하더니 당황하더니 알았어, 잠깐만, 너 진짜 이게 말고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래서 나 저기 바로 저기 앞에 산단 말이야. 이렇게 터진 거예요, 울음이.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이 있다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막 손으로 핸드 시그널을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오지 말라, 손을 막 크게 웨이브하고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너 이제 가도 돼. 나 미안해. I'm so sorry. I'm so sorry.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t's okay. 이러면서 막 울면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밤에 걸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 바로 자전거를 샀거든요. 자전거도 사고, 자전거도 또 누가 훔쳐가가지고 나중에는 전동 자전거? 라인바이크를 타고 다녔는데, 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들도 대하고 그냥 길 가면서 느끼는 게 한국이 굉장히 세이프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람 자체한테 힐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방금 너무 영국의 부정적인 면만 엄청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는 도시 자체는 엄청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거든요. 왜냐면 워낙 큰 대도시고 할 것도 너무 많고 매일 무슨 뭐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시간이랑 돈만 있으면은 사실 살기 너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한 1년 반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있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도 사실 많았는데, 제가 진짜 웃긴 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에피소드 시작할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실패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어 영국에 목표가 있어서 간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 목표가 뭐 모델링 에이전시와 사인을 해서 모델 일을 하고 싶어서 간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 계획에서는 실패한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가기 전에도 제가 가고 싶었던 모델 에이전시랑 미팅을 줌으로 하고 가서 미팅을 했는데도 계약까지 가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2군데에서도 오픈 캐스팅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 지금 모델들 받아 이러면은 사진 보내고, 사진 보낸 사람 중에 마음에 들면은 그럼 우리 이날 오픈 캐스팅 하니까 너 와서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진 찍고 한번 해볼래? 하는 거를 대부분 오픈 캐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2군데를 갔었어요. 2군데 다 1차는 되고 2차를 간 거겠죠. 그래서 2차는 갔는데 가서 얘기도 잘 하고 막 이래서 3차를, 그러니까 사인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안 했던 건 아닌데, 세 군데 다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사실 모델 에이전시 런던인데 당연히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세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고 어, 많은 뷰티 스탠더드를 원하는 에이전시도 정말 많고. 그런데 저는 제 기준에서 그 세 군데 말고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코가 높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의 그 기준치를 낮게 잡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무튼 그 세 곳이 그러니까 사인까지 불발하자 그냥 마음이 약간 좀 떴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영국에서 제 생활이 1년 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기대 그리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실패로 돌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맞죠. 왜냐면은 음, 뭐
다르게서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인스타를 더 열심히 했던 거 아니면 틱톡이나 뭐 다른 플랫폼 많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냥 그때는 사실 너무 외롭기도 했고 인생에 조금 지쳐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는 그 이유를 통해서 약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한테는 첫 실패를 경험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됐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실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영국 생활에 있어서 여태까지 나쁜 것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에 많은 부분을 런던에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저는 영국에서 제가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뭐 일어나면은 저는 부모님이랑 원래 같이 살기 때문에 뭐 부모님 뭐이랑 제가 요리라는 것도 또 좋아해가지고 뭐 밥을 차려드린다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를 더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이 당연히 존재했는데 런던에서는 일어나면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밥 해서 먹고 그럼 시간 있으면 나 어디 가지? 나 오늘 누구랑 놀지?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놀지? 뭐 이게 가장 원초적이지만 제가 가장 해야 됐던 질문들이거든요. 매일 해야 됐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남은 여생 중에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진짜로. 왜냐면은 진짜 제 자신만 신경 썼으면 됐거든요. 물론 친구들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랬겠지만 그냥 원초적으로 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되는 시기라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웠고 그 시간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냥 자연이 런던에 있으면서 자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기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한국에 있으면 사실 물론 외국 여행 멀리 가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뭐 멀리 간 적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멀리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좀 가까운 나라를 조금 더 편하게 갔었는데 런던에서는 뭐 유럽이 사실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나라들의 옵션들이 아예 달라진 거죠. 제가 원래 있었던 한국이랑은 그 컨티넨트가 뭐지? 아시아, 유럽, 미국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아닌데. 네, 뭐 그게 달라지니까 가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노출낼 수 있는 나라, 문화, 사람, 날씨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리고 갔던 데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곳들은 정말 많은 곳을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위스를 갔는데 융프라우라고 스위스인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융프라우라는 데를 갔는데 정말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장경이구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좀 원래 자연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스위스를 갔다 와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있으면서 약간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사실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이를 들면서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자연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경이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크게 들고 또 다시 한국 사실 돌아왔을 때도 자연이 대단하다는 거를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융프라우 스위스 말고도 저는 사실 자연인데 아예 반대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 높고 설원이 뒤덮인 곳의 반대는 제 머릿속으로는 사막인데, 저 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 여행이 모로코 여행이었고, 모로코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여행을 떠났는데,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스위스도 비슷한데 그냥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모래만한 존재인 거를 너무 깊게 깨닫게 해준 그게 말이 되나? 깨닫게가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음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모래보다 작은 존재인 거를 저한테 다시금 알려준 곳이 사실 사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광대하고 광대? 정말 말이 왜 이러니? 정말 넓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냥 장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이 갔던 친구랑도 얘기를 한 게, 다시 한 번 더 와보고 싶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사막까지 가는 여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도착하고 사막에 ATV를 2번 타러 가고 한 번은 낙타를 타고 들어갔는데, ATV를 2번 탄 게, 한 번은 해 떨어질 때, 한 번은 낮에 갔어요. 근데 아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해에 비치는 그 모래의 온도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질감, 색깔이 아예 달라서 아예 다른 경험처럼 느껴졌는데, 무튼 모로코도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고, 사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도시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가서 스톡홀름이랑 죄송합니다. 코펜하겐이랑 암스테르담을 제 유튜브로도 올리긴 했는데, 솔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혼자 다녔는데 그 두 도시는 제가 겨울에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지만 조금 아쉬워서, 그 두 군데는 꼭 여름에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잡고, 금전적이랑 시간적 그리고 멘탈의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가보는 게 저의 꿈으로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 런던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져서 사실 너무 감사했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돌아오면서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 내가 영국에서 1년 반이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되게 실망을 많이 안고 돌아왔거든요. 특히나 그 모델 커리어에 관련돼서는. 왜냐면은 사실 뭐 한국에서 뭐 그렇게 뭐, 이건 정말 제가 다른 에피소드로 정말 좀 더 깊게 풀고 싶은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풀고 싶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저같이 좀 더 체격이 있는 사람들을 인클루드 하는 게 트렌드가 있었던 시점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모델 일을 우연하게 시작을 한 시점과 굉장히 겹치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조금 저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기회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줘서 좋은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나는 외국에서도 먹힐 수도 있는 거네라는 좀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나쁘다고만은 생각을 사실 맨 처음에 했죠. 당연히 왜 안 하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모든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 한국에서 먹히면 외국에서 먹히겠네. 근데 외국 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였어. 근데 그게 뭐 시기적인 문제, 이거를 뭐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사실 모델이란 직업이 특히나 제 자신을 내 이미지를 파는 직업이니까. 근데 무튼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긴 했는데, 어
이제는 사실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땐 그거에 대해서 좀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나 뭐 한국에서도 뭐 물 같고 뭐라고 하나? 한물 같고 영국에서는 뭐 내 이미지가 먹히지 않은 것 같네. 뭐 모델률로 끝인 거네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어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일을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도 사실 너무나 크고 영국에서 그렇게 호기롭게 용기가 넘치게 갔다 온 것도 사실 너무 제 자신한테는 고마워서 물론 제 인생 그리고 제 커리어에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맛본 가장 큰 코테이션 안에 넣을 수 있는 실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트름이 계속 나와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실패에 대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저도 있을 거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자기 비난적이고 그냥 우울해하고 부정적으로 약간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적응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오뚜기 심보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살아봐야 되고 살아야 하고 여러분 그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네, 네. 영국에 대한 얘기는 잘 못했네. 만약에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영국에서 추천하는 약간 그런 코스도 있거든요. 그런 걸 근데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누가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30분을 제가 떠들었네요. 와우. 이거 어떻게 첫 번째 에피소드 풀어나갈지 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수다 떠는 걸 생각보다 저는 사실 걱정했는데 왜냐면 오늘 이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말을 지금 들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이해하실 텐데 제가 말을 엄청 빠르게 스피드 있게 할 때도 있고 어휘도 떨어지면서 단어도 옳지 못한 단어를 선택할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타파해보자? 타파해보자? 좀 깨보자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우선은 첫 번째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아마도 타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비슷한 시간에 가만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히 한마디 씹으려 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가만시